52세의 한국인 중년이 베트남 사업을 위해 떠났다가 만난 시골 마을 20대 베트남 처녀 2명과 큰 교감을 형성하며 그녀들을 아내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임신까지 하게 되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쉰둘의 윤석현은 서울 강남의 마천루,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공이라는 허울 좋은 성체의 가장 높은 곳에선 창밖으로 펼쳐진 화려하지만 차가운 도시의 야경을 무심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최고급 크리스털 잔에 담긴 값비싼 위스키가 들려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고 어두운 공허함과 함께 지독한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맨주먹으로 시작하여 굴지의 정보기술 기업을 일군, 대한민국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는 자수성가한 사업가였다.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동물적인 사업 감각, 그리고 불도저 같은 강력한 추진력은 업계의 신화로 불렸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혁신의 아이콘, 미다스의 손이라는 눈부신 수식어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하지만 그 화려하고도 위압적인 성공의 빛 뒤편 그의 개인적인 삶의 풍경은 늘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로 인해 황량하고 스산했으며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독한 외로움과 허무함이 그의 영혼을 잠식하곤 했다. 그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젊은 시절 그는 마치 전쟁터의 장수처럼 오직 사업의 성공이라는 단 하나의 깃발만을 향해 앞만 보고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숨가쁘게 달려왔다. 그 과정에서 그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정작 가장 소중했던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그의 무관심과 일 중독, 그리고 성공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에 지친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는 결국 돌이킬 수 없이 멀어져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쓰라리고도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그에게는 이미 장성하여 독립한 아들 하나가 있었지만 아버지의 냉철하고 계산적이며 권위적인 사업가적 기질보다는 오히려 감성적이고 자유로우며 예술적인 영혼을 물려받은 아들은 일찍이 자신의 꿈을 찾아 아버지의 거대한 그늘을 벗어나 머나먼 타국으로 훌쩍 떠나버렸고 이제는 1년에 한두 번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안부 전화조차 하기 어려운, 피는 나눴지만 마음은 완전히 멀어진 서먹하고도 안타까우며 슬픈 사이가 되어 있었다. 그는 평생을 바쳐 다른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눈부신 성공이라는 높은 성을 견고하게 쌓아 올렸지만 정작 그 성의 가장 높고 화려한 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싸늘하고 시린 고독과 함께 깊이를 알 수 없는 허무 그리고 뒤늦게 밀려오는 뼈아픈 후회와 자책감뿐이었다. 그의 마음은 마치 한겨울의 황량한 벌판처럼 늘 춥고 공허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아주 오래전 그가 아직 젊고 순수하며 열정 넘치던 사업 초창기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힘들었던 시절 잠시 업무차 머물렀던 동남아시아의 어느 한적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을 떠올렸다. 그곳에서 만났던 비록 가난했지만 티 없이 맑고 순박하며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 인간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때 묻지 않은 원시 자연의 경이롭고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그 속에서 그가 아주 잠시나마 맛보았던 삶의 가장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기쁨과 평화, 그리고 인간적인 따뜻함. 그는 어쩌면 그곳에서라면 이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우며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던 상실의 아픔과 깊은 절망감을 잠시나마 잊고 마음의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치 자신의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라도 간절히 잡는 심정으로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홀로 베트남의 가장 외지고 개발되지 않았으며 세상의 모든 번뇌로부터 멀리 떨어진 듯한 오지 메콩강 상류의 작고 평화로운 수상 마을로 향했다. 어쩌면 그곳에 그의 상처 입고 병든 영혼을 따뜻하게 치유하고 위로해줄 무언가가
혹은 누군가가 운명처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희미하지만 간절한 기대와 함께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마지막 여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가 선택한 곳은 베트남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외부 세계와 거의 완벽하게 단절된 듯한 메콩강의 거대한 지류 옆에 수백 년 동안 변함없이 자리한 작고 평화로우며 아름다운 전통 수상 마을이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더 험난하고 고독했으며 마치 다른 시대로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켰다. 수도 하노이에서 국내선 비행기를 여러 번 갈아타고 다시 낡고 덜컹거리는 버스와 위태롭고 아슬아슬한 작은 쪽배를 또다시 몇 번이나 갈아타야 했고 며칠 밤낮을 꼬박 뜬 눈으로 달려야만 겨우 도착할 수 있는 문명의 이기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곳이었다. 그는 마을 어귀에 허름하지만 비교적 깨끗해 보이는 작은 수상 가옥에 아주 저렴한 값으로 거처를 마련하고 한동안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강물을 하염없이 바라보거나 혹은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밀림 속을 정처 없이 거닐며 시간을 보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고 삶에 대한 어떤 의욕이나 희망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는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쓰러져 가기를 바라는 듯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주 작은 낡았지만 비교적 튼튼해 보이는 쪽배 하나를 빌려 타고 홀로 메콩강 상류를 탐험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의 거친 물살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원시 밀림과 그 속에 숨겨진 신비로운 풍경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아주 오랜만에 자신의 가슴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어떤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어쩌면 자연의 위대함에 대한 경외감이었을지도 혹은 잊고 있었던 삶에 대한 아주 작은 호기심이었을지도 몰랐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하늘이 검은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열대 지방 특유의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스콜이 마치 하늘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듯 혹은 거대한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 듯 엄청난 기세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거센 비바람은 그의 작은 쪽배를 마치 나뭇잎처럼 사정없이 뒤흔들었고 그는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고 거칠고 성난 강물 위에서 길을 헤맸다. 설상가상으로 쪽배의 낡고 오래된 엔진마저 힘없이 꺼져버렸고 그는 급류의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강 한가운데 외롭고 위험하게 떠있는 아주 작은 무인도에 고립되고 말았다. 그는 이대로 낯선 땅에서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외딴 무인도에서 허무하고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와 함께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쳐 쓰러져 차가운 비를 맞으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려던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희미하지만 맑고 아름다운 노랫소리와 함께 안개처럼 자욱한 빗줄기를 뚫고 작은 쪽배 하나가 기적처럼 그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쪽배에는 베트남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를 곱게 차려입은 두 명의 젊고 아름다운 베트남 여성이 타고 있었다. 그녀들의 모습은 마치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은 그를 구원하기 위해 강림한 강의 여신들처럼 신비롭고 아름다웠다. 그녀들은 이 근처 강가 마을에 사는 꽃처럼 아름다운 자매 흐엉과 린이었다. 25살의 언니 흐엉은 달처럼 은은하고 차분하며 깊은 지혜가 담긴 눈빛을 지녔고 22살의 동생 린은 햇살처럼 해맑고 순수하며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녀들은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강가에 정성껏 쳐놓은 그물을 거들어 함께 나왔다가 우연히 강 한가운데 외딴 섬에 고립되어 절망에 빠져있던 석현을 발견하고 주저없이 그를 구조한 것이었다. 그녀들의 용기와 따뜻한 마음이 그의 생명을 구한 것이었다. 석현은 낯선 이국에 그것도 자신보다 20살 이상이나 어린 꿈결처럼 아름다운 두 명의 젊은 여성에게 목숨을 비쳤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와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하고 미묘하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이 순수하고 아름다우며 용감한 자매에게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그리고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하고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흐엉과 리는 그저 그가 안전하게 건강을 회복하는 것만이 자신들의 유일한 바람이라며 그에게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와 함께 더할 나위 없이 정성스럽고 헌신적인 보살핌을 베풀었다. 그녀들의 순수하고 조건 없는 깊은 친절과 따뜻한 인간미는 오랫동안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성공과 배신 그리고 상실감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석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하며 따뜻하게 녹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이 낯선 땅, 낯선 여인들의 순수한 선해 속에서 아주 오랜만에 어쩌면 생애 처음으로 인간적인 깊은 온기와 함께 희미하지만 분명한 삶의 희망,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시작과 함께 두 번째 인생의 가능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멈춰버렸던 시간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감격적이고도 성스러운 순간이었다. 강력하고 지독했던 열대의 폭풍우는 예상보다 훨씬 더 길고 끈질기게 이어졌고 작은 수상 마을은 며칠 동안 외부 세계와 완전히 고립되어 마치 세상의 끝에 홀로 외롭게 남겨진 고독하고 신비로우며 아름다운 섬과 같았다. 석현은 꼼짝없이 흐엉과 린 자매의 소박하지만 정갈하고 아늑하며 따뜻한 수상 가옥에 머물며 부러진 다리와 상처 입은 마음의 회복에 온전히 전념해야 했다. 그는 자매의 극진하고 헌신적이며 동시에 전문적이고 지혜로운 간호 덕분에 놀라운 속도로 그리고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았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수상 가옥의 좁고 낡았지만 시원한 강바람이 드나드는 마루에 앉아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마치 다른 행성에 온 듯 고요하고 적막하며 동시에 신비롭고 숭고하며 장엄한 폭풍우가 지나간 후 더욱 신비롭고 생명력 넘치는 메콩강의 풍경을 하염없이 그리고 멍하니 바라보거나 자매가 건네준 오래된 베트남 작가들의 깊이 있고 철학적인 소설이나 메콩강 유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책들을 읽으며 깊은 사색의 시간을 보냈다. 그는 이 뜻밖의 고립과 강제적인 정적이 그리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느리고 고요하게 흘러가는 이 시간이 전혀 싫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수십 년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깊고 완전하며 절대적인 육체적, 정신적 휴식과 함께 그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잔잔하게 차오르는 평화를 되찾는 듯한 이상하고도 평온하며 신비롭고도 성스러운 기분이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혹은 애써 외면하고 부정해왔던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가장 깊고 순수하며 진실된 내면의 목소리와 다시 한번 진솔하고도 정직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만나는 듯한 귀중하고도 소중하며 잊을 수 없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이곳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신과 마주하고 있었고 그 과정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깊은 해방감을 주었으며 그의 남은 삶의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열어주고 있었다. 그는 다시 태어나는 듯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자매와 더 많은 그리고 더 깊고 의미 있으며 때로는 가슴 아프고 쓰라리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뜨겁게 치유하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흐엉은 겉보기에는 달처럼 은은하고 차분하며 조용했지만 실제로는 그 누구보다 강인하고 독립적이며 현명하고 지혜로우며 용기 있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어린 동생 린을 억척스럽고도 헌신적으로 키워냈으며 지금은 작은 쪽배로 광활한 메콩강을 오가며 물고기를 잡거나 집 주변의 작은 텃밭에서 직접 키운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인근 시장에 내다 팔아 빠듯하지만 정직하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젊은 나이답지 않은 깊은 책임감과 성숙함, 그리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굴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가끔씩 그녀가 홀로 창밖에 끝없이 펼쳐진 강물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길 때면
그녀의 아름답고 깊은 검은 눈동자에는 부모님을 잃은 깊은 슬픔과 함께 이 척박하고 가난한 땅에서 어린 동생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젊은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과 형언할 수 없는 외로움이 마치 메콩강의 안개처럼 어둡고 깊게 스쳐 지나가는 듯 했다. 석현은 그녀의 그런 강인함 속에 숨겨진 여리고 아픈 모습에서 깊은 연민과 함께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싶은 강한 인간적인 끌림과 함께 따뜻한 애정을 느꼈다. 동생 리는 햇살처럼 밝고 명랑하며 순수하고 티 없는 영혼을 가진 그리고 풍부하고 다채로운 예술적인 감성이 넘치는 아름다운 소녀였다. 그녀는 뛰어난 손재주를 가지고 있어 아름다운 전통 문양의 자수를 놓거나 강가의 이름 모를 야생화들을 꺾어 향기롭고 예쁜 꽃차를 만들거나 혹은 오래된 나무 조각으로 생동감 넘치는 동물 형상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녀의 맑고 청아하며 감미로운 노랫소리는 늘 조용하고 적막했던 수상 가옥 안을 따뜻하고 유쾌한 생기로 가득 채웠고 그녀의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마저 근심을 잊고 행복하고 즐겁게 만드는 마법과 같은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티 없이 밝고 명랑한 모습 뒤에도 가끔씩 더 넓은 세상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새로운 경험에 대한 뜨거운 갈망, 그리고 이 가난하고 고립된 수상 마을을 벗어나 더 자유롭고 다채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숨겨진 꿈이 엿보이곤 했다. 그녀는 어쩌면 이 아름답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좁은 세상을 벗어나 더 넓고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향해 훨훨 날아가고 싶어하는 한 마리 아름다운 새와도 같았다. 석현은 기력이 완전히 회복되자 더 이상 가만히 자매의 신세만 지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매에게 자신이 도울 일이 없는지 진심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물었다. 자매는 처음에는 손님이라며 그리고 아직 몸도 온전치 않으니 푹 쉬셔야 한다며 극구 사양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표정과 그의 눈빛 속에 담긴 미안함과 함께 무언가 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읽고는 결국 미소를 지으며 그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사실 그녀들에게도 이 넓고 낡은 수상 가옥과 빠듯한 살림을 단둘이서만 꾸려나가는 것은 버거운 일이었고 특히 우기가 다가오기 전에 처리해야 할 꾸준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부터 석현은 자매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어느새 가족의 한 일원이 되어 있었다. 그는 함께 낡은 그물을 손질하고 위태로운 쪽배를 수리하고 자매가 시장에 내다 팔 물건들을 함께 정성껏 포장하고 운반하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도왔다. 한국에서 성공한 사업가이자 수많은 직원들을 거느렸던 그가 이제는 베트남의 외딴 수상 마을에서 이름 없는 이방인 노동자처럼 소박한 노동의 가치와 땀 흘리는 기쁨, 그리고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새롭게,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배워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몸은 고됐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충만하며 행복했다. 그는 이곳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땀 흘리며 서로의 삶에 더욱 깊숙이 스며드는 동안 석현과 흐엉 그리고 린 세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우정이나 깊은 감사를 넘어선 아주 특별하고도 미묘하며 동시에 강렬하고도 거부할 수 없는 감정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석현은 흐엉의 깊은 지혜와 성숙하며 헌신적이고 책임감 강한 모습, 그리고 린의 티 없이 밝고 순수하며 예술적인 매력에 동시에 그리고 각각 다른 방식으로 걷잡을 수 없이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는 두 자매 모두에게서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거나 혹은 단 한 번도 가져본 적 없었던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슴 뛰는 행복, 그리고 살아있다는 강렬한 감각을 동시에 발견하는 듯했다. 그는 마치 두 개의 태양을 동시에 사랑하게 된 것처럼 혼란스러웠지만 그 감정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다.
흐엉과 린 역시 석현의 깊은 슬픔 속에 감춰진 따뜻하고 섬세하며 다정한 영혼과 그의 연륜과 폭넓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지혜와 넓은 통찰력, 그리고 자신들을 아무런 편견 없이 진심으로 아끼고 헌신적으로 도와주려는 그의 순수하고 이타적인 모습에 동시에 그리고 깊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의 넓고 든든한 어깨에 기대고 싶었고, 그의 외롭고 상처 입은 영혼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싶었으며, 그와 함께라면 이 가난하고 고립된 땅을 벗어나 더 넓고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도 쉽게 정의하거나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도 운명적인 이끌림이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너무나 높은 현실적인 장벽들과 함께 각자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떨쳐버릴 수 없는 불안과 깊은 두려움, 그리고 서로를 향한 복잡하고 미묘하며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한 감정들이 마치 메콩강의 예측 불가능한 물살처럼 어둡고 깊게 얽혀 있었다. 그들은 이 특별하고도 위험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감정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떤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깊고 깊은 고민과 함께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거대한 폭풍우를 예감하며 번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그들의 사랑은 위태롭지만 동시에 너무나 아름다웠다. 시간은 메콩강의 물결처럼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격정적으로 흘러갔다. 석현과 흐엉, 그리고 린, 세 사람의 감정은 강의 변화무쌍한 흐름처럼 때로는 격렬하게 서로에게 부딪히고, 때로는 고요하게 서로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향해 흘러들며 더욱 복잡하고 미묘하게,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깊고 강렬하게 얽혀갔다. 석현은 두 자매 모두를 진심으로 그리고 깊이 사랑했지만 동시에 한 사람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세상의 보편적인 통념과 자신의 내면에 자리한 도덕적 양심, 그리고 두 자매 중 누구에게도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마음 사이에서 매일 밤 극심한 갈등과 참을 수 없는 고뇌를 겪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고, 이 기적처럼 어렵게 찾아온 소중하고도 위태로운 행복을 자신의 어리석은 감정 때문에 한순간에 깨트리고 싶지 않았기에 더욱 괴로워했다. 그의 밤은 잠 못 이루는 처절한 고뇌와 함께 깊은 한숨, 그리고 뜨거운 눈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때때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홀로 이곳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다.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다. 흐엉과 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각자 석현을 향한 깊고 절실한 사랑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서로에 대한 세상 누구보다 끈끈하고 애틋하며 변치 않는 자매애와 깊은 우정 사이에서 가슴 아픈 혼란과 격렬한 갈등을 겪었다. 흐엉은 석현의 성숙함과 깊은 지혜,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따뜻하고 든든한 눈빛 속에서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안정감과 함께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의 벅찬 설렘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동생 린의 젊음과 순수함, 그리고 빛나는 미래가 자신보다 석현에게 더 어울리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자신이 혹시라도 동생의 소중하고 유일한 행복을 가로막는 것은 아닌지 하는 깊은 죄책감과 함께 양보해야 한다는 아픈 마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그리고 고통스럽게 시달렸다. 그녀는 때때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두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며 홀로 떠나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했다. 그녀의 사랑은 깊었지만 그만큼 아팠다. 린은 석현의 따뜻하고 섬세하며 다정한 마음과 그의 예술가적인 깊은 감성,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깊고 다정하며 때로는 슬픔이 어려있는 듯한 눈빛에 강하게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끌렸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을 때면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오직 순수한 기쁨과 가슴 뛰는 설렘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만이 존재하는 듯한 황홀한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언니 흐엉이 석현에게 느끼는 깊고 진지하며 애틋한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언니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기에 자신의 마음을 선뜻 드러내지 못하고 애써 감추며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이 언니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거나 그들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매 관계를 영원히 깨뜨리게 될까봐 너무나 두려워했다. 그녀의 사랑은 순수했지만 그만큼 위태로웠다. 그들의 아름답지만 위태롭고 고통스러운 수상 가옥에는 때로는 서로를 향한 숨막힐 듯 애틋하고 간절한 눈빛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헌신적인 배려가 넘쳐 흐르다가도 때로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하고도 날카로운 긴장감과 함께 가슴 아픈 질투,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고 쓰라린 오해로 인한 차갑고 무거우며 견디기 힘든 침묵이 마치 폭풍전야처럼 감돌기도 했다. 그들은 서로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 사랑의 방식과 형태, 그리고 미래를 찾지 못해 함께 방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너무나 아팠다. 그러던 어느 깊고 고요하며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올라 메콩강 전체를 은빛으로 신비롭게 물들이던 아름다운 밤, 그들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며 고통스러운 마음을 대변이라도 하듯 하늘에는 마치 그들의 운명처럼 거대한 녹색과 분홍색 그리고 신비로운 보라색의 빗줄기들이 밤하늘 전체를 뒤덮으며 황홀하고도 장엄하며 신비롭고도 숭고한 춤을 추고 있었다. 바로 오로라, 북극광이 아닌 열대의 밤하늘에 나타난 기적과도 같은 빛의 향연이었다. 이 부분은 베트남 배경과 맞지 않아 수정이 필요합니다. 오로라는 극지방 현상입니다. 대신 은하수가 강물처럼 흐르는 밤이나 반딧불이가 별처럼 쏟아지는 밤 등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고 고요하며 은하수가 강물처럼 흐르고 반딧불이가 별처럼 쏟아지는 아름다운 밤, 하늘에는 그들의 운명처럼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수상 가옥 앞 작은 쪽배 위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가득 메운 경이롭고 압도적인 별들의 향연과 강물 위에 부서지는 은은한 달빛을 너끌 잃고 하염없이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며 고통스러운 감정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기거나 애써 외면할 수 없음을, 그리고 서로에게 가장 진실되고 솔직한 모습으로 마주해야 함을 깨달았다. 그 어떤 세상의 기준이나 도덕적인 잣대보다 지금 이 순간 서로를 향한 그들의 진실하고 절실하며 순수한 마음이 더 중요했다. 그들은 용기를 내기로 했다. 그들의 사랑은 그럴 가치가 충분했고 그들의 영혼은 서로를 간절히 그리고 절실히 원하고 있었으며 서로에게 마지막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놓칠 수 없었고 놓쳐서도 안 되었다. 나는 당신들 두 사람 모두를 진심으로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오. 석현이 마침내 길고 무거운 그리고 떨리는 침묵을 깨고 밤하늘의 별빛 아래 그의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고 진실되며 절실하고도 숭고하며 아름다운 고백을 했다. 그의 깊은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깊은 평온함과 함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이것이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도 쉽게 용납될 수 없는 감정이라는 것을, 어쩌면 미친 짓이라고 손가락질 받을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것을 나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내 늙고 지친 심장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못하겠어. 흐엉, 당신의 깊은 지혜와 흔들림 없는 따뜻함,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린, 당신의 티 없이 맑은 영혼과 빛나는 순수함, 그리고 자유로운 예술가적 열정, 나에게는 당신들 두 사람 모두가 내 남은 삶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고 마지막 희망이며 내 존재의 이유요. 만약 나의 이런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마음이 당신들 두 사람에게,
그리고 당신들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매 관계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준다면 나는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나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묻고 아무 말 없이 이곳을 영원히 떠나겠소. 당신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 어떤 고통도 감수할 수 있소. 그의 고백에는 한 남자가 두 여자에게 동시에 바칠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절실하며 헌신적인 그리고 숭고하고도 거룩하며 아름다운 사랑이 가득 그리고 남김없이 담겨 있었다. 그의 모든 것이 그의 영혼 전부가 그 짧지만 강렬하고도 영원한 고백 속에 고스란히 그리고 아름답게 담겨 있었다. 그의 진심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빛나고 있었다. 그의 용기 있고 처절하기까지 한 그리고 너무나도 진실된 고백에 흐엉과 리는 서로의 얼굴을 말없이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들의 깊고 아름다운 눈빛 속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슬픔과 안도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끈끈한 자매애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약속이라도 한 듯 언니 흐엉이 먼저 조용하고도 단호하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메콩강의 새벽 안개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는 강한 의지와 함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석현 씨, 저희도 당신을 사랑해요. 아주 많이. 당신이 우리 삶의 기적처럼 그리고 운명처럼 나타나면서 저희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아니, 어쩌면 단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과 가슴 뛰는 설렘,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당신은 저희에게 단순한 손님이나 고마운 조력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우리 삶의 전부이고 우리 가족이며 우리의 운명이에요. 동생 린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용기 있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과 함께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의 위대한 힘에 대한 깊은 믿음과 헌신이 담겨 있었다. 맞아요. 저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언니 흐엉도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의 또 다른 의미이자 가장 큰 기쁨이 되어버린 석현 씨도 너무나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저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완전한 행복과 깊은 평화를 느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할지 모르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세상의 차가운 시선 따위는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의 이 특별하고 소중하며 아름다운 감정을 믿고 싶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서로를 더욱 아끼고 존중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아름다우며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요? 그것은 세상의 어떤 윤리나 도덕적 잣대 혹은 상식적인 기준으로도 쉽게 재단하거나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는 오직 그들 세 사람만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도 용기 있으며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형태였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세 사람이 함께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그들만의 길을, 그들만의 방식을 찾아 나서기로 굳게 그리고 간절히 결심한 것이다. 그들의 용기 있는 선택은 어쩌면 이 외롭고 고립되었지만 동시에 순수하고 자유로운 메콩강의 영혼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진실되며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었는지도 몰랐다. 은하수가 강물처럼 흐르고 반딧불이가 별처럼 쏟아지는 아름다운 밤, 세계의 외롭고 상처 입었던 영혼의 그림자는 마침내 두려움 없이 하나로 그리고 영원히 포개지고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침묵 속의 엄숙하고도 아름다우며 숭고한 약속이었고 그 어떤 방해도 그들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을 터였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할 것이었다. 그날 밤 메콩강의 고요한 달빛과 밤하늘을 가득 채운 무수한 별들 아래에서의 침묵의 서약 이후
윤석현과 흐엉 그리고 리는 더 이상 서로의 마음을 시험하거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망설이며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헌신적인 동반자이자 세상에서 가장 깊이 사랑하는 연인이 되었고 함께 그들의 작은 수상 가옥을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운 보금자리로 가꾸며 그들만의 특별하고도 조화로운 삶을 용기 있게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꾸려나가기 시작했다. 윤석현은 자신의 오랜 사업 경험과 깊은 지혜를 바탕으로 자매에 소박했던 생계 수단이었던 어업과 과일, 채소 판매를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갔고 동시에 그의 예술가적인 감각과 글쓰기 능력을 더하여 그들의 삶의 터전인 메콩강의 아름다움과 그곳 사람들의 순수한 삶을 세상에 알리는 의미 있는 일을 시작했다. 그는 작은 배를 개조하여 관광객들에게 메콩강에 숨겨진 비경을 안내하는 생태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의 깊이 있는 해설과 진심 어린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흐엉은 변함없이 꼼꼼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림을 꾸려나가며 두 사람의 든든한 안식처가 되어주었고 동시에 그녀의 뛰어난 요리 솜씨는 찻집 그들이 새롭게 시작한 작은 사업을 찾는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맛의 경험을 선사했다. 리는 자신의 뛰어난 예술적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여 그들의 집과 찻집을 더욱 아름답고 특색 있으며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갔다. 그녀가 직접 만든 아기자기한 수공예품들과 그림들은 그들의 공간 곳곳을 장식했고 그녀가 주관하는 작은 전통 음악 연주회나 공예 워크숍은 방문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과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그들은 각자의 역할과 개성을 깊이 존중하고 서로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마치 완벽하게 조율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처럼 눈부신 하모니를 이루었다. 그들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특별하고도 진실된 관계는 수상 마을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호기심 어린 시선과 함께 때로는 불편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마음 따뜻한 사람들은 그들의 꾸밈 없고 진실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깊고 헌신적인 모습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모습 앞에서 점차 마음의 편견을 거두고 그들의 용기 있는 선택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해 주었다. 특히 그들이 마을 공동체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마을 아이들을 위해 작은 학교를 짓는데 앞장서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 세계의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 특히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나 사회적인 통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와 삶의 방식을 용감하게 모색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사랑의 형태는 결코 하나로 규정되거나 제한될 수 없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실된 마음과 깊은 존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이라는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여주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의 깊고 특별한 사랑 위에 가장 큰 축복이자 경이로운 기적이 연이어 찾아왔다. 흐엉과 린 두 자매가 거의 동시에 윤석현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다. 의학적으로도 그리고 세상의 어떤 상식으로도 쉽게 설명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신이 내린 가장 큰 선물이자 그들의 특별하고도 숭고하며 위대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과 같은 결실이었다. 윤석현은 거의 60에 가까워지는 나이에 그것도 사랑하는 두 명의 젊은 아내와 함께 동시에 세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격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다. 흐엉과 리는 서로의 푸른 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며 서로에게 더욱 깊은 자매애와 끈끈한 연대감 그리고 동지애를 느꼈다. 그들의 특별하고도 용기 있는 사랑은 이제 곧 태어날 새로운 생명들을 통해 더욱 견고하고 의미 있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아름다운 형태로 완성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가정은 새로운 생명들로 인해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었다. 메콩강의 풍요로운 우기가 끝나고 대지가 새로운 생명력으로 넘실거리는 건기가 찾아올 무렵 흐엉과 리는 며칠 간격을 두고 각각 건강하고 아름다운 아이들을 이 세상에 선물했다. 흐엉은 아버지의 깊은 지혜와 어머니의 차분함을 그대로 물려받은 듯한 예쁘고 똘망똘망한 첫째 아들 민을 낳았고, 리는 아버지의 호기심과 용감함, 그리고 어머니의 밝고 예술적인 감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듯한 씩씩하고 잘생긴 둘째 아들 카이와 함께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햇살처럼 밝고 사랑스러운 셋째 아들 빈을 연이어 낳았다. 윤석현은 60이 넘은 나이에 그것도 한 번에 3명의 사랑스러운 아들을 얻는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경이롭고도 벅찬 경험을 하게 되었다. 흐엉과 리는 각자의 아이와 서로의 아이를 조금의 구분이나 차별 없이 함께 그리고 똑같이 깊은 사랑으로 돌보며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도 따뜻하며 헌신적인 어머니들이자 동시에 서로에게 가장 든든하고 믿음직한 자매로 굳게 뭉친 공동 양육자가 되었다. 그들의 아름다운 수상 가옥은 이제 밤낮 없이 새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우렁찬 울음소리, 그리고 천진난만한 재롱과 귀여운 말썽으로 늘 가득 차 있었고, 그 속에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따뜻한 행복과 깊은 사랑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베트남어와 영어를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구사했고, 아버지 윤석현에게 매일 밤 잠자리에서 듣는 한국어를 통해 세계의 언어와 문화를 동시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성장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자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형제들이 되어 주었고, 메콩강의 아름답고 신비로운 자연 속에서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건강하며 행복하게 그리고 특별하게 성장했다. 그들의 가정은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도 쉽게 규정하거나 판단할 수 없었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조건 없는 깊은 사랑과 절대적인 존중, 그리고 세상의 어떤 가족보다 더 강하고 끈끈한 유대감과 따뜻하고 평화로운 온기가 늘 가득 넘실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가정은 사랑의 기적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공동체였다. 윤석현은 늦깎이 아빠로서의 삶에 온전히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헌신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매일 밤 잠들기 전 책을 읽어주었고, 주말이면 함께 강가에서 낚시를 하거나 작은 배를 타고 메콩강을 탐험했으면, 밤이면 하늘을 가득 채운 무수한 별들을 함께 바라보며 우주의 신비와 삶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아이들을 통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맸던, 그러나 결코 온전히 찾지 못했던 삶의 가장 순수하고 본질적인 의미와 눈부시게 빛나는 기쁨을 매일같이 새롭게 그리고 더욱 깊이 있게 경험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깊은 상실감과 지독한 외로움에 갇힌 불행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두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 아들과 함께 메콩강의 작은 수상 마을에 깊고 단단히 뿌리내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충만한 영혼을 지닌 가장이자 아버지였다. 그의 낡은 카메라는 이제 더 이상 슬픔과 고독, 혹은 세상의 어둡고 차가운 단면만을 담지 않았다. 그의 렌즈는 오직 사랑하는 가족들의 행복하고 평화로운 미소와 메콩강의 경이롭고 신비로운 자연, 그리고 그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 숨 쉬는 모든 생명의 아름다움과 숭고한 경이로움을 향해 있었다. 그의 사진들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사랑의 무한한 다양성과 가족이라는 이름이 가진 소중함과 위대함,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운 공존에 대한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그 어떤 웅변보다 더 강력하고 진실하게 전하고 있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위대한 예술 작품이 된 것이다. 흐엉과 리는 엄마가 되면서 더욱 강인하고 지혜로우며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믿음직한 자매이자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육아 동지가 되어 주었고,
함께 새 아이들을 키우며 여성으로서 그리고 엄마로서의 삶의 기쁨과 깊은 보람을 매일같이 뜨겁게 만끽했다. 그들은 찻집 운영과 육아를 완벽하게 병행하며 그 누구보다 바쁘고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늘 사랑과 행복에서 비롯된 온화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베트남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와 풍습을 가르쳐주고 메콩강의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와 강인함을 몸소 보여주며 아이들이 이 땅에 건강하고 지혜로우며 용감한 아들들로 성장하도록 사랑과 정성을 다해 이끌었다. 동시에 남편을 통해 배운 한국의 따뜻한 문화와 예절 또한 아이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접하게 해주며 아이들이 세계의 세계를 균형 있게 품을 수 있는 열린 마음과 넓고 깊은 시야를 가진 특별한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왔다. 그들의 가정은 사랑과 이해,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이 아름답게 꽃피는 특별한 공간이었다. 세월은 메콩강의 도도한 물결처럼 빠르게, 그리고 때로는 예측 불가능하게, 그러나 어김없이, 그리고 쉼없이 흘러갔다. 윤석현과 흐엉 린의 세 아들은 각자의 독특한 개성과 빛나는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지혜롭고 용감하며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로 훌륭하게 성장했다. 첫째 민은 아버지를 닮아 깊이 있는 사색과 함께 뛰어난 사업 감각을 보여 젊은 나이에 이미 부모님의 뒤를 이어 그들의 작은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둘째 카이는 어머니 흐엉처럼 차분하고 지혜로우며 사람들을 돕는 일에 큰 보람을 느껴 의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셋째 비는 어머니 린처럼 밝고 예술적인 감성이 풍부하여 아름다운 그림과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예술가를 꿈꾸었다. 세 아들은 모두 베트남어와 영어를 모국어처럼 유창하게 구사했고 아버지에게 배운 한국어 역시 잊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며 세계의 문화를 자유롭고 조화롭게 그리고 창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진정한 의미의 세계 시민이자 미래의 밝은 희망으로 당당하게 성장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형제이자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소중한 친구였으며 부모님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자랑이자 기쁨 그리고 삶의 의미 그 자체였고 세상에는 희망과 사랑 그리고 다양성의 아름다운 증거이자 살아있는 전설이었으며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었다. 윤석현은 이제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한 누가 보아도 인자하고 지혜로우며 평화로운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위엄있고도 따뜻하며 온화하고도 자애로운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열정적으로 글을 쓰며 세상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깊이 교감했다. 그의 글에는 이제 인생의 황혼역에서 발견한 가족의 소중함과 삶의 깊은 지혜, 그리고 메콩강의 아름다운 자연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순수하고 강인하며 아름다운 사람들에 대한 따뜻하고 깊으며 무한한 애정이 이전보다 더욱 풍부하고 감동적이며 심오하고도 아름답게, 그리고 진솔하고도 정직하며 감동적으로 담겨 있었다. 그의 작품들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삶에 대한 새로운 성찰과 따뜻한 위안 그리고 꺼지지 않는 희망과 함께 살아갈 용기를 아낌없이 그리고 넘치도록 안겨주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그리고 영원한 문학 작품이 된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며 그의 사랑은 전설이 되었고 그의 가족은 축복과 기적의 상징이 되었다. 흐엉과 리는 여전히 메콩강의 여신처럼 변함없이 아름답고 지혜로우며 강인한 모습으로 그들의 특별한 가정을 사랑으로 지키고 있었고 이제는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한 세 아들과 사랑스러운 손주들의 든든한 어머니이자 할머니로서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의 영원한 연인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그 자리를 변함없이 그리고 굳건히 그리고 아름답고도 당당하며 헌신적으로 지키고 있었다.
그녀들의 삶은 그 자체로 한편의 아름답고 숭고하며 감동적인 시였고, 그녀들의 존재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빛과 깊은 온기, 그리고 살아갈 용기와 함께 꺼지지 않는 희망을 나누어주는 축복이자 선물이었다. 그녀들은 살아있는 전설이었고, 사랑과 희망, 그리고 지혜와 용기의 화신이었다. 그녀들의 미소는 세상을 밝히는 따뜻하고 영원한 등불과도 같았다. 그녀들의 사랑은 끝이 없었고, 그녀들의 지혜는 마르지 않았으며, 그녀들의 인내심은 깊은 바다와 같았고, 그녀들의 용기는 사자와 같았다. 어느 깊고 고요하며 별들이 유난히 총총하게 빛나는 성스럽고도 아름다운 여름밤, 온 가족이 따뜻한 모닥불이 정겹게 타오르는 수상 가옥의 넓고 아늑한 마루에 모두 둘러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세찬 강바람이 밤새도록 휘몰아치며 메콩강의 거친 숨결을 전하고 있었지만, 마루 안은 이제 여러 명의 사랑스러운 손주들까지 함께하는 대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끊이지 않는 행복하고 정겨우며 감미롭고도 유쾌한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 어둡고 깊은 여름 밤하늘에는 어김없이 황홀하고 신비로우며 장엄하고도 숭고하며 경이로운 은하수가 마치 거대한 축복의 강물처럼 너울거리며 아름답고도 황홀한 그리고 영적인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 광경은 마치 천상의 축제와도 같았고, 지상의 모든 슬픔과 고통, 그리고 근심 걱정을 한순간에 잊게 하는 마법과도 같았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것이 완벽하게 아름다웠고 영원할 것만 같았으며 신의 은총이 가득한 듯 했다. 석현은 자신의 양옆에 앉아 손주들에게 아주 오래된 베트남과 한국의 전설 이야기를 다정하고 재미있는 목소리로, 때로는 익살스럽고 과장된 몸짓으로, 그러나 그 속에 깊은 지혜를 담아 들려주고 있는 사랑하는 두 아내 흐엉과 린, 그리고 자신들의 분신과도 같은 자랑스러운 세 명의 아들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다시 세상에 선물한 보석처럼 빛나는 사랑스러운 손주들을 차례로 번갈아 바라보며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벅찬 평화와 함께 진하고 깊으며 뜨거운 감사함을 느꼈다. 그의 인생이라는 길고 외로웠으며 때로는 폭풍우 치고 급류에 휩쓸리던 험난하고 고독했던 여정은 베트남의 외딴 오지 마을에서 길을 잃었지만, 그는 바로 그 길 위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가장 눈부시고 위대하며 경이로운 보물들을 발견했다. 바로 조건 없는 깊은 사랑과 변함없는 이해,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로 그를 평생토록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고, 그의 얼어붙었던 영혼을 구원해준 두 명의 아름다운 아내 흐엉과 린, 그리고 그 사랑의 기적적인 결실인 너무나 사랑스러운 세 아들과 그 아이들이 이루어낸 또 다른 행복, 바로 대가족이었다. 그의 삶은 이제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완전하고 충만한, 그리고 더할 나위 없는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고 가장 부유하며 평화로운 영혼의 소유자였다. 그의 모든 상처는 사랑으로 그리고 가족으로 완벽하게 치유되었고, 그의 삶은 새로운 의미와 함께 영원한 가치로 가득 찼다. 그의 낡았지만 소중한 카메라는 이제 더 이상 슬픔과 고독, 혹은 세상의 어둡고 차가운 단면만을 담지 않았다. 그의 렌즈는 오직 사랑하는 가족들의 행복하고 평화로운 미소와 메콩강의 경이롭고 신비로운 자연, 그리고 그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 숨 쉬는 모든 생명의 아름다움과 숭고한 경이로움을 향해 있었다. 그의 사진과 글들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사랑의 무한한 가능성과 가족이라는 이름이 가진 소중함과 위대함,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운 공존과 조화에 대한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그 어떤 웅변보다 더 강력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아름답고도 감동적으로 전하고 있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그리고 영원한 예술 작품이 된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며,
그의 사랑은 전설이 되었고 그의 가족은 축복과 기적 그리고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 메콩강의 밤하늘을 가득 채운 무수한 별들 아래 베트남의 작은 수상. 가옥에서 한국에서 온 외롭고 상처 입었던 사업가와 베트남의 아름답고 순수한 두 자매가 함께 만들어낸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계속되고 있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편견이나 기존의 기준 혹은 상식도 뛰어넘어선 오직 그들만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던 특별하고도 숭고하며 위대한 사랑의 형태였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라는 아름다운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메콩강의 밤하늘을 영원히 밝히는 별들처럼 변함없이 빛나며 세상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희망과 깊은 감동, 그리고 사랑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한 꺼지지 않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메콩강의 도도한 물결처럼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영원히, 그리고 더욱 찬란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숭고하고도 거룩하며 성스럽게 흐를 터였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위대한 사랑의 노래였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행복과 희망, 그리고 구원의 장대한 서사시였으며 모든 이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전설이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